제갈무패의 두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수인을 맺었다. 그가 마지막 수인을 완성함과 동시에 단전에 응축되어 있던 방대한 내공이 대지로 스며들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제갈세가의 본가를 둘러싼 대지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담장 안팎으로 짙은 안개가 뿜어져 나와 시야를 차단했고 평범해 보이던 정원의 바위와 나무들이 거대한 미로의 장벽으로 변모했다. 제갈세가의 시면에 잠들어 있던 절대의 방어선, 팔계진이 마침내 눈을 떴다. 기세를 올리며 담장을 넘어오던 마교의 무사들이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의 비명조차 짙은 장막에 먹혀들었다. 생문을 찾지 못하고 사문에 발을 들인 자들은 허공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기검과 솟아오르는 돌기둥에 꿰뚫려 핏물로 산화했다. 세가의 무인들이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가마 위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마독의 입가에는 잔혹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아무리 화려한 자물쇠라도 열쇠가 있으면 한낱 쇳덩이에 불과한 법이지. 길을 열어라. 사마독의 나직한 명령에 흑적색 복면을 쓴 천라맹의 호법들이 유령처럼 몸을 날렸다. 그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전혀 헤매지 않았다. 마치 제 집 앞마당을 걷듯 치명적인 덫을 유유히 피해가며 진법의 기운이 흐르는 핵심 절점에 정확히 타격을 가했다.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진법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완벽하게 순환하던 팔계진의 기류가 끊기며 짙은 안개가 빠르게 걷히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갈강이 검을 치켜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진법의 생문과 사문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놈들이 어찌 저리 정확하게 혀를 찌른단 말입니까? 누군가 진법의 도면을 통째로 넘기지 않고서야. 말을 맺기도 전에 제갈강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정파의 두뇌라 불리는 제갈세가의 비전이 새어나갈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들의 맹방이자 세가의 기밀을 공유했던 무림맹의 수뇌부였다. 제갈무패의 굳건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모용이와 무림맹이 단순히 병력을 물려 방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갈세가의 숨통을 끊어버릴 비수까지 마교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진법이 무력화되자 막혀있던 둑이 터지듯 천라맹의 대군이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세가의 무인들이 결사적으로 검을 휘둘렀으나 붉은 피를 뿌리며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다. 화려했던 정각들의 불길이 치솟고 단정한 기와 위로 시뻘건 화염이 춤을 추었다. 제갈무패는 불타오르는 가문의 정각들을 묵묵히 응시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의 멸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끔찍한 순간이었지만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제갈무패의 뇌리를 스친 것은 오래전 가문을 떠난 차남 제갈진의 얼굴이었다. 7살의 나이에 가문의 복잡한 진법서를 꿰뚫어 보던 천재. 제갈세가의 미래라 칭송받으며 눈부시게 빛나던 아이였다. 하지만 무리하게 비전을 익히다 주화인마에 빠져 피를 토하던 날 그 눈부신 천재의 날개는 무참히 꺾이고 말았다. 제갈무패는 그때 아들의 어깨를 안아주지 못했다. 실망해서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도 완벽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자 무뚝뚝한 무인인 자신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 서툰 침묵과 방관이 뼈저린 수치심에 몸부림치던 아들을 가문 밖으로 내몰고 말았다. 내가 어리석었다. 제갈무패는 자신의 평생을 짓누르던 깊은 회한을 속으로 삼켰다. 천재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저 내 아들로 살아만 주면 족하다고 말해주었어야 했다. 다 내 부족함 탓이다. 가문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아비는 뒤늦은 사과를 허공에 띄워보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끔찍한 피비린내를 맡지 못하는 아주 먼 곳에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강아, 등 뒤를 막기 마.
제갈무패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가주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검기가 불타는 정원의 열기를 차갑게 가르고 일어났다. 식솔들이 피신할 단 한 줄기의 시간을 벌기 위해 제갈무패가 흑적색의 파도를 향해 결연한 발걸음을 옮겼다. 제갈새가가 피바람 속에 가라앉고 있던 같은 시각, 낙양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다. 청야객잔의 지하, 흑영루의 거대한 금고 문이 무거운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이고, 내 피 같은 은자들. 죽은 차라리 제 살을 베어 가십시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전쟁통에 허공으로 날린단 말입니까? 진삼이 산더미처럼 쌓인 은자개짝을 끌어안고 바닥을 뒹굴며 절규했다. 금고의 바닥을 박박 긁는 그의 손톱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다. 시끄럽다. 내 살을 베어서 말먹이로 쓸 수 있다면 진작에 베었을 거다. 헛소리 그만하고 상단연합에 전령이나 띄워라. 제갈진의 서늘한 호통이 금고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 냉혹한 목소리에 진삼이 훌쩍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닥을 구르며 징징대던 꼴불견은 온데간데 없이 진삼의 두 눈에 차가운 계산과 자본가의 광기가 섬뜩하게 번뜩이기 시작했다. 진삼은 즉각 낙양을 주름잡는 모든 대형 상단주와 표국의 국주들을 한자리에 소집했다. 탁자 위에 산처럼 쌓인 은자 궤짝이 열리자 찬란한 은빛에 상단주들의 눈이 멀듯 번쩍였다. 지금부터 낙양을 오가는 모든 상단의 물류로를 군수보급선으로 개조합니다. 짐술에는 병력을 싣는 마차로, 짐꾼들은 보급병으로 돌리겠습니다. 진삼이 맹렬하게 주판을 튕기며 선언했다. 낙양 바닥에 굴러다니는 낭인 고수들과 흑도 무사들을 전부 돈으로 사들이십시오. 앞장서서 검을 쥐는 자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은자를 안겨주겠습니다. 상단주 하나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항변했다. 총관 어르신, 무림맹과 천라맹이 얽힌 거대한 전쟁입니다. 우리 같은 상인들이 잘못 끼어들었다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진삼이 비릿한 썩소를 지으며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다. 무림놈들이 칼 100번 휘두르는 것보다 내 주판 튕기는 게 더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줄 때가 왔습니다. 흑영루의 은자가 깔린 길 위에서는 황제도 길을 비켜야 하는 법입니다. 돈을 쥐어주면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막대한 자본의 폭격과 흑영루의 절대적인 통제력 앞에 낙양의 모든 상단과 표국이 하나의 거대한 군사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담 반나절, 정파의 문파들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출정 회의를 할 시간에 낙양 외곽의 거대한 공터에는 수백 대의 마차와 수천 필의 군마가 도열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흑영루의 막대한 은자에 고용된 수많은 낭인과 어둠의 무사들이 구름대처럼 집결하여 뿜어내는 살기가 밤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것이 바로 흑영루의 진짜 힘이었다. 정보와 돈으로 강호를 주무르던 암흑상단이 벼려낸 구파일방조차 압도할 거대한 무력 집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갈진은 흑삼자락을 바람에 펄럭이며 그 거대한 병력의 맨 앞에 섰다. 무공을 잃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가문을 떠났던 병약한 서생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두뇌와 기지로 낙양이라는 거대한 마구를 완벽하게 장악한 진정한 군주였다. 제갈진은 어둠이 깔린 서쪽 산맥을 무심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스스로 떠나왔던 가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무림맹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오만한 자들에게 자신이 밑바닥에서부터 긁어모아 세운 이 끔찍한 힘을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다.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사나운 뇌전이 섬뜩하게 타올랐다. 천례각 제자들과 낙양의 무사들이 뿜어내는 흉흉한 기세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다. 낙양 외곽의 드넓은 평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지 위로 수백 대의 짐수레와 수천 필의 군마가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흑역루의 막대한 자본으로 단숨에 긁어모은 낭인 고수들과 어둠의 무사들이 거대한 진영을 갖추고 출정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수품을 실은 마차 사이를 뛰어다니던 진삼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들고 목청을 높였다. 군량과 화살촉 확인 끝났습니다. 용병들 성금 지급도 마쳤습니다. 이 은자면 취선료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인데 며칠 만에 허공에 다 태워버리게 생겼습니다. 진삼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상을 지었지만 그의 손놀림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음 보급선의 동선을 짜맞추고 있었다. 선두에 선 제갈진은 흑삼 자락을 바람에 맡긴 채 서쪽 산맥을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비영과 천례각 제자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가 그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섰다. 제갈진이 손을 들어 진군을 알리려던 찰나였다. 살기로 가득 찬 어두운 진영 사이를 가르고 눈부시게 하얀 도복을 입은 형영이 걸어 나왔다. 어깨에 매와 문양이 수놓아진 단정한 옷차림. 화산파의 직전제자 베가린이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낭인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내어주었다. 묵직한 명검을 허리에 찬 베가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갈진의 앞까지 다가와 걸음을 멈췄다. 방금 화산 본산으로 복귀하라는 장문인의 전서구가 도착했소. 베가린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제갈진은 턱을 갠 채 나른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정파의 어르신들이 이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모양이군. 마교의 덫에 걸려 동쪽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귀한 제자부터 본산으로 피신시키려는 속셈이겠지. 그렇소. 베가린이 짧게 대답하며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꽉 쥔 손 틈새로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들이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장문인이 보낸 철수 명령서를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것이다.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에 이체가 스쳤다. 대의를 부르짖는 정파의 무인들이 사지에 빠진 동맹을 버리고 도망치는 꼴을 나는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소. 나 홀로 남더라도 화산의 검은 서쪽으로 향할 것이오. 베가린이 제갈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맑고 투명한 눈망울에 흔들림 없는 결의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제갈진 특유의 능글맞은 시선이 계속되자 도도했던 베가린의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헛기침을 하며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오해하지 마시오. 흑역루가 서쪽에서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요. 절대 당신과 당신 가문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오. 마교의 수만 대군이 몰려있는 사지로 스스로 뛰어들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는 핑계였다. 제갈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정파 무인들 사이에서 이토록 무모하고 솔직한 검수를 만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다. 제갈진이 느릿하게 걸음을 옮겨 베가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수고로움을 치하하듯 그녀의 어깨를 손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래. 흑역루의 은밀한 작전을 감시해야 하니 내 옆에 아주 찰싹 붙어 계시던가. 그 지독한 길눈으로 또 엄한 산속을 헤매다 마교 진영으로 걸어 들어가지 말고. 제갈진의 무심한 촌철살인에 베가린의 얼굴이 목덜미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발끈하여 검자르를 쥐려 했으나 제갈진은 이미 그녀를 지나쳐 선두의 거대한 군마 위로 몸을 날려 올라탄 후였다. 제갈진이 고삐를 틀어주며 서쪽을 향해 턱짓을 했다. 가자. 짧고 건조한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출정을 알리는 묵직한 뿔나팔 소리가 낙양의 밤 공기를 찢어밟기며 길게 울려 퍼졌다. 정파와 마교의 낡은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을 흑역루의 무자비한 진군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수천의 무리와 마차들이 일제히 지축을 박차고 나아갔다. 오직 이익만을 줬던 사파의 거대한 어둠 속에 정파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의 신념을 택한 한 송이 눈부신 매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밤안개를 찢어발기며
서쪽 산맥을 향해 쇄도하는 흑영루의 진군은 맹렬하고 무자비했다. 낙양 외곽을 감싼 짙은 밤안개 속으로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지평선을 가르며 질주하던 기세가 탁 트인 평야 위에서 차갑게 고요해졌다. 선두에 선 제갈진이 손짓을 하자 일제히 진군을 멈추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전열을 정비하라.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그의 명령이 들판에 채 퍼지기도 전에 짙은 밤안개 너머에서 오차 없이 줄을 맞춰 기다리던 자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청야객잔의 점소히 복장을 벗어 던진 천례각의 제자들이 흑야복을 입고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어둠 속에 녹아든 그들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손님들에게 웃으며 만두를 나르던 제자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흉흉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수석 제자 소명의 등에는 묵직한 대검이 매달려 있었고 차석 제자 아랑은 양손에 쥔 단검을 가볍게 회전시키며 전의를 다졌다. 비영은 언제나처럼 제갈진의 그림자 근처에 머물며 소리 없이 암기를 갈무리하고 있었다. 그 엄숙하고 살벌한 대열 옆에서 유일하게 부산스러운 것은 진삼뿐이었다. 마차바퀴 축 확인 똑바로 해라. 군마들 발굽도 다시 살피고. 흑영루의 은자가 산처럼 투입된 작전이다. 물건 하나라도 허투루 다루면 내 주판에 니들 목을 달아버리겠다. 진삼은 거친 숨을 내쉬며 장부와 마차들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제갈진이 귀찮은 듯 뒷목을 긁적였다. 돈 타령 좀 그만해라. 내 비명소리 때문에 숨어있던 마교놈들도 도망갈 판이다. 주군. 지금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서쪽 산맥까지 가는 길목에 뿌려야 할 통행료만 계산해도 객잔 3개는 좋게 날아갑니다. 어차피 나중에 무림맹 영감들한테 2배로 뜯어낼 거면서 엄살은. 제갈진은 혀를 차며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까만 흑야복 사이에서 눈부시게 하얀 도복을 입고 선 배가린이 있었다. 누가 봐도 어둠 속에 숨어들 기색이 전혀 없는 꼿꼿하고 당당한 정파의 기재였다. 매화선자. 기왕 우리 쪽에 붙을 거면 옷이라도 좀 갈아입지 그러시오. 밤중에 혼자 백색 도복이라니 적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쏘라고 표적지를 자처하는 꼴 아니오. 배가린이 검자루를 꽉 쥐며 턱을 치켜들었다. 정파의 무인은 어둠 속에 숨어 쥐새끼처럼 행동하지 않소. 나는 화산의 검술로 당당하게 길을 열 것이오. 사실은 챙겨온 옷이 이것뿐이라고 어떻게 말해. 배가리는 붉어진 뺨을 감추려 애써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제갈진은 피식 웃고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배가린의 고집을 꺾는 것보다 그냥 적을 빨리 쓸어버리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끝난 탓이었다. 제갈진이 천례각 제자들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른하게 늘어져 있던 그의 어깨가 순식간에 꼿꼿하게 펴지며 묵직한 위압감이 사방을 짓눌렀다. 제자들의 눈동자에 절대적인 스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타올랐다. 우리 집 영감님들 칼자루 쥔지 하도 오래돼서 목 다 날아가겠어. 제갈진의 무심한 농담에 제자들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갈진의 음성은 벼락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의 목표는 방어가 아니다. 제갈진이 서쪽 산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적진의 심장을 찢고 최단기전으로 박살낸다. 숨쉬는 것조차 아껴가며 훈련했던 실력을 증명해라. 명 받들겠습니다. 소명과 아랑을 필두로 천례각 제자들이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으며 억눌린 살기를 뿜어냈다. 서쪽 산맥을 향해 나아가는 흑영루 병력의 진군 속도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수백 대의 짐수레와 수천의 인마가 이동함에도 삐걱거리는 지연조차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관도를 채우고 있었다. 선두 그룹에서 말을 몰던 배가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치에 맞지 않소? 아무리 기동을 서두른다 해도 이렇게 거대한 병력이 이동하면 필연적으로 각 지역 문파나 세력들의 검문을 받게 마련이요.
어째서 단 한 번의 제지도 없는 것이오. 베가린의 의무는 정파 무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강호의 땅은 거미줄처럼 얽힌 이권으로 나뉘어 있다. 남의 구역을 허락 없이 지나는 것은 곧 도발로 간주되어 피를 부르기 일쑤였다. 제갈지는 짐수레 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채 하품을 길게 내뱉었다. 정파 어르신들은 남의 땅 지날 때마다 기합 넣고 칼부터 빼어드니 오래 걸리는 거지. 우리는 훨씬 우아하고 평화로운 방식을 쓸 뿐이다. 그때였다. 관도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목책과 함께 수십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서쪽 산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제하는 지역 연합 문파의 무사들이었다. 정지하라. 이곳은 통행이 금지되었다. 거친 호통 소리에 베가린이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명검을 쥐었다. 무력으로 길을 뚫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검을 뽑기도 전에 진삼이 거대한 장부와 작은 괴짝 하나를 들고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흑영루 소속 상단 연합입니다. 야간 특별 통행증과 수수료 지참했습니다. 진삼이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무사들의 대장에게 괴짝을 내밀었다. 대장이 괴짝 뚜껑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서 영롱한 은빛이 뿜어져 나왔다. 평범한 통행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뇌물이었다. 대장의 험악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펴졌다. 그는 은자 괴짝을 품에 안고 재빨리 손을 휘둘렀다. 서류가 아주 완벽하군. 흑영루 상단의 통행을 허가한다. 목책을 활짝 열어라. 단숨에 바리케이드가 치워지고 수천의 병력이 지나갈 넓은 길이 뚫렸다. 칼 한 번 부딪히지 않고 열린 길이었다. 베가리는 멍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검자루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다. 저렇게 쉽게 열린단 말이오. 길을 여는데 쇳덩이보다 은덩이가 훨씬 예리하고 묵직한 법이지. 제갈진이 피식 웃으며 베가린을 놀렸다. 총관이 사흘 전부터 점조직망을 풀어서 서쪽으로 가는 모든 관문과 검문소에 두둑한 은자를 먹여놨다. 서류상 우리는 지금 서쪽으로 군수품을 배달하는 합법적인 특급 상단이다. 내가 뽑으려던 그 명검보다 진삼의 주판이 100배는 더 효율적이란 뜻이지. 진삼이 수레로 돌아와 장부에 붉은 붓을 그으며 눈물을 훔쳤다. 관문 3개 통과하는 데 들어간 은자만 7,000냥입니다. 죽은 제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갈세가 구하고 나면 이 비용 전부 그쪽 가문 금고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 돈은 무림맹 영감들한테 청구한다니까. 이놈은 왜 양쪽에서 다 뜯어낼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갈진이 속으로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삼의 집요한 돈줄을 쥔 통제력 덕분에 병력의 진군 속도는 짐승처럼 빨랐다. 명분과 기세로 길을 뚫는 정파의 방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흑영루는 철저한 돈과 문서로 강호의 관도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니. 베가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화산에서 배운 도리와 강호의 질서가 사파 장사치들의 뻔뻔한 돈다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현장은 그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제갈진은 수레에 몸을 길게 눕히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교의 대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을 제갈세가의 본가. 정파의 그 누구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던 그 사지로 낙양의 어둠이 기적 같은 속도로 쇄도하고 있었다. 밤안개가 짙게 깔린 서쪽 산맥의 진입로. 진삼의 막대한 뇌물 공세로 쾌속 진군을 이어가던 흑영루의 병력이 산맥의 초입에 다다르자 공기의 흐름이 확연히 달라졌다.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끈적한 살기가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갈세가의 본가를 포위하기 위해 겹겹이 진을 친 천라맹의 외곽 경계망에 도달한 것이다. 정지하라. 어두운 숲길 양옆에서 흑적색 장포를 걸친 수십 명의 마교 척후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붉은 기운이 감도는 시퍼런 돌을 빼들고 관도를 가로막았다. 이곳은 천라맹의 성전이 벌어지는 구역이다.
쥐새끼 같은 상단 따위가 지나갈 길이 아니니 당장 수레를 버리고 목을 내놓아라. 마교도의 살벌한 호통에 선두마차를 호위하던 배가린이 매서운 눈빛으로 명검의 자루를 거머쥐었다. 돈과 뇌물로 통과했던 이전의 검문소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사륙에 미친 마교의 무리에게 상단의 설이나 은자가 통할 리 만무했다. 결국 검으로 뚫어야 할 때가 왔군. 화산의 검이 앞장서겠소. 배가린이 말에서 뛰어내리려던 찰나 마차 지붕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제갈진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매화선자, 기운 빼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시오. 저런 피라미들한테 일일이 검을 섞고 통성명을 하다가는 날 다 샌다. 정파 무인들은 툭하면 명분 찾고 인사하느라 진을 다 빼지. 아주 비효율적인 족속들이야. 제갈진은 속으로 혀를 차며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마교의 척후조장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오만한 장사치 놈이 미쳤구나. 내 놈들의 사지를 찢어 길가에 효수해 주마. 척후조장이 돌을 치켜들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던 순간이었다. 제갈진은 적들의 도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뻣뻣한 목을 꺾으며 나른한 목소리로 짧게 지시했다. 뇌기대, 길을 열어라. 그 건조하고 무심한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천례각주 제갈진의 마차를 호위하던 10명의 뇌기대 제자들이 일제히 흑야복 자락을 펄럭였다. 기합소리 하나 없었다. 제자들은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고 밤안개와 수레 사이로 흩어져 마차가 지나갈 좁은 길과 적의 퇴로를 살폈다. 배가린의 맑은 눈망울이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화산파의 정예 검수인 그녀조차 그들의 이동 궤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목을 노리는 암살자의 걸음이 아니라 동료와 마차를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익힌 은밀한 보법이었다. 척후조장 역시 당황하여 돌을 거머쥔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시야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어느 길이 함정이고 어느 길이 퇴로인지 가늠하지 못한 채 발을 묶였다. 제갈진은 다시 마차 지붕에 편안하게 몸을 눕혔다. 멈추지 마라. 그냥 밟고 지나간다. 제갈진의 태연한 명령에 진삼이 지체 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마교의 무리가 시퍼런 돌을 들고 길을 막고 있음에도 흑역루의 거대한 마차 행렬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맹렬하게 관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도사린 천례각의 발톱이 천라맹의 자만심 가득한 척후조를 향해 소리 없이 파고들고 있었다. 안개 자욱한 관도 위 마교의 척후조는 앞서 달리던 전령의 횃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보고서야 적이 정면에 없음을 깨달았다. 칠성이 숲 그늘에 숨겨둔 철선이 당겨지자 선두말들이 멈춰섰다. 도겸의 화살은 뿔나팔과 횃불만을 꿰뚫었고 소명과 맹호는 대검과 장봉으로 마차 행렬이 빠져나갈 좁은 길을 지켰다. 아랑과 진백은 혼란 속에서 전령의 문서통을 빼앗아 돌아왔다. 마교도들은 보이지 않는 함정과 끊긴 신호에 겁을 먹고 안개 반대편으로 흩어졌다. 뇌기대는 적의 목을 탐하지 않았다. 마차가 지나갈 시간과 적의 눈과 귀를 묶어둘 시간만을 계산해 움직였다. 제갈진은 마차 지붕 위에서 하품을 했다. 됐다. 길만 열렸으면 충분하다. 깊이 쫓지 말고 남은 자들은 비영에게 넘겨라. 배가리는 전령의 문서와 표식을 가져온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저 제자들이 한 것은 사륙이 아니라 전장을 읽는 일이었군요. 칼은 마지막에 뽑는 거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는 애초에 서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오래 산다. 흑역류의 행렬은 다시 관도를 따라 움직였다. 천례각의 제자들은 마차 주위로 흩어져 앞을 열고 뒤를 살피며 자신들의 첫 전장에 이름을 남기기 시작했다.